안녕하세요. 해공호재입니다. 자, HLB입니다. 자, HLB 현재 마이너스 1.6% 가량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강조드렸었던 상승의 키포인트들이 오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했었던 대로 지금 HLB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HLB를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서프라이즈하게 크게 빨리 올라가 주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뭐 주식이라는 게 항상 우리 마음 같지 않으니까 지금 그러면 이렇게 약세로 보이고 있는 약 한 이틀 3거래일간의 이 흐름은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특히 오늘뿐만 아니라 뭐 내일 또는 모레 연속적으로 우리가 기대했었던,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LB가 이렇게 초반부터 약세 흐름들 보이고 있는 거 바로 초반에 바로 나타났죠? 네. 일단은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뭐 고작해야 지금 현재 이제 12시 반 1시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59만 주 정도, 59만 3천 주 정도 나오네요. 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작죠?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그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보시다시피 오늘 뭐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뭐 뚜렷하게 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제나 그제 흐름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HLB를 오늘도 역시나 투자자님들에게 보유 유지 의견을 드릴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자, 일단은 코스피 지수 오늘 초반에 갭 뜨면서 흐름들이 좋았을 때만 하더라도, 자, 우리 오늘 코스피 지수 제가 오늘 시장 설명 이렇게 초반에 바로 좀 드렸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갭 뜨고 오를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여기가 매수 화살표 신호가 떴거든요. 네, 오늘 장 초반에 흐름이 좋았을 때 이렇게 떴었는데요. 이게 이제 하락 전환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발생되고 떴다 사라졌다는 이 화살표 신호가 지금은 사라졌어요. 네, 지금 이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오늘 단기적으로 지수 이끌었었던 종목들이 쉬어가고 있고요. 지수를 이끌고 올라가지 못했었던 우리 코스피,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플러스, 양봉은 아닙니다만 플러스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 오늘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2%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2차전지 쪽이 좀 더 강세죠. 2차전지 뭐 LG 엔솔이라든가 뭐 에코프로 머티 정도가 유독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오늘 HLB 약하고 알테오젠 약하다. 약하잖아요. 그렇죠? 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좀 보유 유지를 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시장은 큰 문제가 없다. 시장은 큰 문제 없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종목별로는 최근에 시장이 막 치고 나갈 때도 역시나 HLB 쪽으로 수급이 안 들어가면서 세게 치고 나가지 못했을 뿐이지 시장은 문제 없다.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다. 네, 개별적인 성향으로 놓고 보면 우리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특히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세요. 우리 HLB가 약하고 알테오젠이 약할 뿐이지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양봉 흐름 나오고 뭐 세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뭐 리가캠바이오, 우리 그 리노공업, 그다음에 HPSP, 뭐 펄어비스, 그다음에 밑에 줄줄이 좀 내려가 보면 뭐 반도체, 뭐 그 외에도 뭐 게임주들, 뭐 엔터주들 이렇게 반등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보여요. HLB가 안 갈 뿐이지 시장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이 좀 다소 높은 15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 흐름을 보면 뭐 아주 나쁘다, 안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순환 매매가 지금 이렇게 계속 돌고는 있다. 그래서
HLB가 지금 일시적으로나마 수급이 안 들어가고 있을 뿐이지 시장 문제가 없기 때문에 HLB에 기회를 좀 더 부여해야 되는 게 맞다. 그 기회는 바로 뭐예요? 내일이라도 다시 갭 떠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죠. 물론 내일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내일 상황이니까요. 오늘만큼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는 지금 벌써 이 결과물이 거의 정해졌으니까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 HLB가 뭐 추세가 완전히 다 꺾여 내려가서 매도해야 되는 자리는 아직 아니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HLB 오늘 그래서 시장 초반에 제가 코멘트 들었었던 부분들은요, 홀딩 유지 의견 드렸고요. 반도체 그다음에 2차전지 업종이 오늘 더 강하게 치고 오르면 아무래도 HLB는 상승 탄력이 어떻다?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코멘트를 명확하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나 2차전지 업종이 강하게 더 치고 나갈 거냐 말 거냐가 결국은 뭐 HLB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쪽이 세게 치고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수급적으로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뭐 저쪽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해서 상승해서 오르고 있고 뭐 강하진 않지만 SK하이닉스가 2% 오르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 주식들 흐름들 양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2차전지 쪽은 뭐 일부 종목들은 뭐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지만 또 강한 종목들은 강하거든요. 예를 들면 LG엔솔, 에코프로, 머티 강한 종목은 계속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HLB가 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오늘 최종적으로 뭐 HLB를 비중 줄이거나 그렇게 최종 결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어제는 우리가 상승, 연속적으로 상승 양봉 캔들이 나와야 되는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는 시가 수준인 91,000원대 회복을 좀 기대했었고 뭐 공교롭게도 시가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시가가 91,200원이었으니까 공교롭게도 91,200원에 딱 맞춰서 양봉만 딱 만들어 놓고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음봉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뭐 많이 남았습니다만 3시간 이상 남았습니다만 지금 아직 흐름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HLB가 오늘 양봉 전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들을 투자자분들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승 양봉 캔들이 자꾸 만들어졌을 때의 우리 기대감이 높아지지만 지금처럼 약세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계속 퐁당퐁당 양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퐁당퐁당 하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에서 음봉이 연속적으로 떨어질 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번 주가 9월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이제 9월 30일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막일인데 9월 마지막 일인데 따지고 보면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음 주로 넘어가면 9월 마지막 그 다음에 10월 그 시작일을 하고 다음 주는 겹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HLB가요 주간 캔들로 놓고 보면 뭐 더 뚜렷하죠.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저항 걸려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뚜렷하게 투자자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 구간에서 이번 주 91,000원 이상 위에서 좀 마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강조 드렸고요. 그리고 월간 차트에서도 제가 그 가격 말씀을 드렸죠. 91,000원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지 월간 우리 9월이 양봉이 된다. 그런데 지금 91,000원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이번 주는요. 이제 내일하고 모레 2거래일 남았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까지 30일까지 치면 이제 3거래일 남았는데 3거래일 동안에 이 91,000원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일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정도면.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보다도 내일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일 흐름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보기 싫은 형태로 음봉 캔들이 길어지는 음봉이 내일 나온다면 사실은 이번 주 흐름이 결과적으로는 음봉 마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고 또 월간 차트로 보면 월간이 음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자분들? 앞에서 제가 강조 한번 드렸던 기술적 분석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에서 5개월 선하고 10개월 선이 지금 어떤 형태입니까? 골든 크로스 형태가 아니죠. 지금 데드 크로스 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HLB가요 이렇게 아래로 크게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 10개월 선하고 5개월 선하고의 이격이 더 벌어진단 말이죠. 네, 아래로 더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래로 더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9월 이번 마지막 주간하고 다음 주 월요일 막일이 문제가 아니고 10월달 그러니까 다음 주 초로 갔을 때 10월달로 갔을 때 여차하면 이거 한번 흔들거릴 수 있어요. 네, 이거 한번 흔들 수 있다고. 이렇게 음봉 마감하고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꼬리 달고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꼬리 달고 올라도 문제가 없단 말이죠. 네, 기술적으로. 왜냐면 5개월 선이 요렇게 다음 달은 요렇게 내려갈 거거든. 그러면 5개월 선 지켜준다라는 셈 치고 흔들면서 꼬리 달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아래로 더 내려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저점 잡았듯이 앞에서 우리 하한가 들어가면서 막 했을 때 우리 여기 저점 잡았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100% 비중을 다 들고서 그냥 마냥 그냥 관망하고 그냥 우리 팔짱 끼고 그냥 기다리는 게 답인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투자 여러분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뉘앙스가 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내려가는 척 했다가 10월달에 바로 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렇게 되면 일간 차트에서 흐름들이 바로바로 나타나거든요, 투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떨어지는 척 하다가 꼬리 달고 또 떨어지는 척 하다가 꼬리 달고 올라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럴 때 우리가 또 잡을 수 있거든. 잡을 수 있어요, 투자 여러분들. 그런데 변수가 생겨서 아까 제가 월간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떨어지는 척하고 떨어지는 척하다가 진짜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나중에 여기처럼 이렇게 꼬리 달고 올라가는 과정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울 수 있죠. 그쵸? 여기 떨어지는 게 아쉬울 수 있단 말이야. 작으면 한 10% 정도, 크면 한 15% 정도 이상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월간 차트 5개월 선이 한 번 더 내려간다 그러면 대략 한 7만원대 정도가 보이는데 그러면 최대 여기 74,300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간 차트에서 한 번 더 내려가면 7만원대 정도 7만원대 정도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차하면 여기 보이죠? 여기 7만원대 정도가 보여요. 그럼 앞에서 저항 걸렸었던 구간들 여기 돌파돼서 넘어갔었던 구간들이니까 만약에 세게 밀려가지고 여기서 물렸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거 그냥 바라보기에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작게는 한 10% 정도, 크게는 20% 정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차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투자자님들이 아주 작게 생각하면 아우 전문가님 그럼 여기서 팔아야지. 그거는 결과론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최고점에서 팔 생각도 없고 최저점에서도 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돼. 하지만 HLB가 이렇게 윗골이 달아놓고 이렇게 내려가는 척 했다가 올라가길 우리가 더 바라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내려가는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고점 최저점에서 못 산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는 얘기지. 내려가는 척 했다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기회를 잘 포착하고 웬만하면 매매 거래수를 좀 줄이면서 최대 우리가 마지노선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저는 이롭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럼 지금 관점에서는 기회를 더 주는 게 맞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추세가 여기 상승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무너져서 내려가는 척을 해버리거나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일시적으로 흔들거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뭐 재신청 해놓은 그 허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뭐 불허가 될 건가? 그건 아니야, 투자자분들. 왜냐면 FDA에서 30일 이내라고 해서 일정을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결국은 10월 중순 이후로 가봐야 돼. 10월 한 20일께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에 앞서서 먼저 떨어질 때는 갑자기 어떤 악재가 발생돼서 HLB 개별적으로 악재가 있어서 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럼 이렇게 HLB가 뭐 10에서 20% 가량 조정 나올 때는 그럼 어떤 게 이유가 되겠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투자 여러분들.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투자 여러분들. 전쟁. 저는 이제 지금 뭐 이스라엘과 그 뭐 하마스, 뭐 헤즈볼라, 뭐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전쟁 계속 확전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거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저게 월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기술적 반등 잘 만들어 놓고 상승 그림 그려놓은 다음에 바로 그냥 단 한 방에도 그냥 빼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문제를 부각시키면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빼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 국내 증시는요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더군다나 투자자분들이 잠자는 사이에 시간의 거래에서 야간 선물 시장이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우리가 꼭 전쟁을 폭격을 맞은 것처럼 다 개파락해서 출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정도 흐름으로만 잘 버텨만 주면 한국 증시는 나쁘지 않아요. 네, 어느 해외 증시 대비해서 우리 한국 증시가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뭐 미국 증시가 버텨만 줘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버텨만 줘도 된다. 근데 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이보다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너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전쟁에 대한 어떤 변수들이 발생돼서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들이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한다 그러면 HLB도 그냥은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 코스닥 지수의 또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이고요. 또 그 사이에 이렇게 하락할 때 HLB가 호재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그 호재를 앞두고 대략 한 1개월 정도의 시간이 대략 남아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저는 제공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떨어졌을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 그 힌트는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님들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는 중요한 또 타이밍이 왔다. 여기에서 앞에서처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 올리면서 버텨주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아래로 고개를 숙일지 중요한 일정이 내일 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투자자님들 신중히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특히 직장인분들 또 바쁘신 분들
나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요, 화살표 매매방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호재, 다시 추가적인 우리가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클래스 1, 클래스 2가 될지 결정될 수 있는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대략 10월 20일 정도까지 우리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HLB가 일시적으로 혹시라도 증시 변동성이 하방으로 나와서 같이 밀려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여러분들이 꼭 예민하게 보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반도체와 2차전지 시세 이끌면서 코스닥, 코스피, 양대 지수 모두 일정 부분 반등이 잘 나왔어요. 이 부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 말씀드렸듯이 이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잘 유지돼서 올라가면 정말 다행입니다만, 만에 하나 이게 문제가 생겨서 아래로 꺾여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체크하고 가자, 주목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것과 생각하고 가는 것과 모르는 것은 투자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LB 내일 중요한 결정들 우리 유료 회원분들도 있으니까요. 내일은 오전장에 한 9시에서 10시 정도 사이 상당한 중요한 시간대니까요. 이 시간대에 내일 좀 집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하게 컨트롤하지 않으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일 상당히 중요하니까 내일 주목해서 보도록 할게요. 특히 반도체 또 2차전지 종목들도 수요일 이후부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일정이 오늘 수요일부터 우리가 기다렸었던 일정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이벤트 이슈들이 소멸될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로 투자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아이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